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형태에 따른 원가 분류. 우리가 원가를요,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 행태라고도 하고 형태라고도 해.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로 고정비와 변동비와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로도 나눠집니다. 여기가 준변동비가 아니라 밑에가 준고정비예요. 잘못 나왔네. 알겠습니까? 먼저 고정비란 건 뭐냐면요, 매달마다 나가는 돈이 고정돼 있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를 고정비라고 해요.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매달마다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고정비라고 한다. 내가 여기서 조업도의 증가과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라 한다 그랬는데, 조업도란 건 뭐냐? 생산량이나 시간을 말하는 거야. 내가 물건을 생산한 거나 시간을 우리는 조업도라고 해. 우리 원가액에서는 생산량이나 시간을 뭐라고 한다? 조업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정비는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매달마다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고정비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 월세. 월세는 내가 물건을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매달마다 나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죠. 내가 장사가 잘 된다고 월세 더 내진 않잖아. 장사 안 된다고 건물주가 월세 깎아주지 않잖아. 월세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매달마다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고정비. 그래서 고정비는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여기 봐, 조업도 물건을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금액은 항상 일정해. 똑같아. 이쪽에 금액이 항상 똑같아. 물건을 100개를 생산하든 200개를 생산하든 300개를 생산하든 금액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걸 고정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월세도 고정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 과정을 배우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월급을 타겠죠. 맞아요? 여러분 월급은 정해져 있죠. 연봉 얼마. 뭐 연봉 만약에 1800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거죠. 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인데 2월 달에는 28일까지밖에 없다고 사장님 월급 깎지 않아. 추석 꼈다고 월급 깎지 않는다고. 내가 일을 하나든 안 하든 출근만 하면 무조건 150은 매달마다 나와요. 장사가 잘 됐다고 월급 더 주지도 않고 안 됐다고 주지도 않고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정각 6시면 우리는 퇴근하면 돼. 그게 고정비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금액이 매달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영업사원들. 내가 물건 판매한 거에 따라 월급이 달라져요. 수당이. 그런 건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고정비. 다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뭐라고? 고정비. 물건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고정비의 종류에는 5가지 감세, 특보임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고정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정비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감세, 특보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가.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임차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요, 내가 1년에 얼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많이 타든 적게 타든 항상 똑같단 말이야. 금액은. 알겠어요? 1년치를 보험 가입하면 나누기 10에 하면 한 달에 얼마인지 보험료가 나오지. 내가 이번 달에 자동차 집에다 놓고 다녔다고 보험료 안 내지 않아. 많이 타도 보험료는 똑같고 적게 타도 보험료 내는 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 보험료는 우리는 고정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도 고정비예요. 매달마다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내가 이번 달에 병원 많이 갔다고 보험료 더 내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고정비라고 한다. 그래서 고정비의 종류 뭐가 있다? 감세, 특보임. 됐나요? 고정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봐봐. 내가 월세가 만약에 내가 김밥천국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내가 김밥천국 운영하는데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근데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김밥을 말았는데
1000개밖에 못 만들었어. 월세는 1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1000개 만들었대. 김밥을. 그리고 나누면 결국은 김밥 한 줄에 1000원씩 주고 만들었다는 거지. 월세만. 뭐 다른 뭐 재료 들어간 거 따지고 다 떠나서 월세만 1000원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김밥 한 줄에 뭐 월세 나가는 것만 1000원인데 뭐 2, 3천 원에 팔면 누가 사 먹나? 안 사 먹어. 그럼 이걸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월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밤새면서 만들었어. 밤새서. 24시간 동안 만들다 보니까 2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월세는 어차피 1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밤새도록 만들어갖고 2000개 만들다 보니까 한 개당 월세가 500원으로 줄어들죠.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더 줄이고 싶어. 단가를. 들어가는 가격을, 한 개당 가격을 단가를 줄이고 싶으면 월세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 나 혼자는 너무 힘들고 부인 같이 만들자. 부인이랑 둘이서 24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한 달 동안 4000개를 만들면 단가가 250원 더 줄어들어. 그래서 고정비는요,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가가 싸져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처럼 시간 강사는요 변동비에 해당돼요. 시간 강사는 내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월급을 탄다고. 여러분들 월급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생산직 직원들은요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져요. 그걸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비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여러분들 특히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롯데리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시간당 5,000원씩 받고 알바하기로 했어. 그럼 내가 오늘 1시간 근무했으면 5,000원 받겠지. 2시간 근무했으면 10,000원, 3시간 했으면 15,000원. 그래서 1시간 했을 땐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돼. 2시간 하면 이 정도, 10,000원. 3시간 하면 15,000원. 금액이 이렇게 자꾸 커져.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금액이 자꾸 커져.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게 변동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변동비는요, 직원들한테 변동비로 주면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타니까. 그래서 생산직 직원들은요, 퇴근 시간 돼도 퇴근을 안 하려고 그래. 사장한테 뭐라고 하냐? 사장님, 오늘 야근 근무 없어요? 야근하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또 줘요. 보너스까지. 왜? 그 사람들 근무하면 그거에 따라 월급이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 월급 정해져 있는데 사장님한테 가갖고 사장님 저 오늘 야근해요? 야근이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들 칼퇴근하려고 그러죠.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월급이 만약에 야근 근무하면 수당을 더 준대. 플러스 알파. 그러면 야근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그게 변동비의 특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변동비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시험에 그래프도 나와요. 고정비는 아까 이렇게. 변동비는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변동비는요. 특징이 뭐냐면 금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 종류 먼저. 변동비의 종류에는 재료비랑 노무비가 있어. 재료비가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야. 컴퓨터를 100개를 만들려면 모니터가 몇 개가 필요해? 100개가 필요해요. 맞아요? 150개 만들려면 모니터가 150개. 그러니까 내가 만든 개수만큼 모니터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금액이. 그런 걸 변동비라고 해요. 내가 붕어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1개 만드는데 50원 들어가. 그럼 100개 만들면 5,000원. 알겠어요? 10,000개 만들면 그만큼 또 들어가고. 금액이 계속 변해. 매달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고정비, 금액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변하는 건 변동비. 금액이 자꾸 변한다 해서 변동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많이 만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면 강사료가 많이 나오겠지. 강의를 조금밖에 안 하면 강사료 적게 나오겠지. 그게 변동비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변동비는요. 인건비도 여러분들 인건비, 노후비도 공장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임금 또는 노후비라고 하는데 그 아까 공장 직원들도 금액이 자꾸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동비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동비는요. 여기 봐봐. 내가 1000개를 만드는데 만약에 한 개당 단가가 500원씩 들어간대.
그러면 1000개 곱하기 500원씩 하면 50만 원 들어가요. 이번 달에는 1000개 만들어서 50만 원 들어서 재료가. 그 다음 달에는 2000개 만들었어. 그럼 500원씩이면 100만 원. 맞아요? 그 다음 달에는 3000개 만들었어. 그러면 500원씩 곱하면 150만 원. 금액이 매달마다 변한다고. 만든 개수에 따라서. 그게 변동비라고. 알겠어요? 근데 변동비는 좋은 점은 뭐냐? 금액은 변하지만 단가는 항상 똑같아. 왜? 시간당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 알바 시간당 얼마씩 받기 때문에 단가는 정해져. 2시간 했다고 단가가 싸지진 않아요. 알바비가. 10시간 했다고 단가가 싸지진 않아요. 금액은 변할지 몰라도 시간당 단가는 정해져 있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변동비의 특징은 금액은 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잘 이해해야 돼. 고정비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 금액. 총액을 말하는 거야.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단가는 변동. 변동비는 금액은 변하지만 단가는 고정. 단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고정비랑 변동비를 얘기하는 건 총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총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고정비, 총 금액이 변하면 변동비. 단가는 정반대라고. 고정비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단가는 변동. 알겠어요? 변동비는 금액은 변하지만 단가는 고정. 무지 헷갈리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정액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달마다. 그 사람은 고정비야.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핸드폰 요금 정액제로 내니까 본전 뽑으려고 밤새도록 인터넷 한다고.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인터넷 해. 어차피 나가는 거 통신비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했다고 더 내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고정비예요. 변동비는요, 내가 쓴 만큼 내는 거. 기본 요금이 없어. 핸드폰 요금을 기본 요금이 없는 것도 있어. 기본 요금 안 내고 그냥 내가 쓴 만큼 내는 거. 그걸 변동비라고 해. 1시간 쓰면 1시간 쓴 만큼. 2시간 썼으면 2시간 쓴 만큼 내는 거. 대부분은 다 기본 요금이 있죠. 아니면 금액이 정해지고. 그렇지만 그런 요금제도 있어. 기본 요금 없는 거. 대신 그거는 단가가 비싸. 그래서 내가 쓴 만큼 그만큼 더 많이 내. 적게 쓰면 대신 조금밖에 안 내지. 그래서 어떤 사람 전화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 기본 요금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대신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와. 정액제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 준변동비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기본 요금이 있는 거. 기본 요금이 있으면서 내가 쓴 만큼 내는 거. 여러분 핸드폰 요금. 대부분 핸드폰 요금 기본 요금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어느 데이터 일정 용량 뭐 2기가면 2기가 3기가면 3기가 그거 쓰고 나면 그 초과되는 것부터 좀 돈을 더 내죠. 그게 준변동비야. 고정비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쓰는 게 고정비고. 알겠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기본 요금이 있으면서 얼마.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택시 요금. 택시를 타면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일단 기본 요금은 내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구간이 어느 정도 길이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터기가 계속 말이 달려. 돈 달라고 계속 달려. 신호등에 서 있어도 달려요. 돈 달라고. 그게 준변동비라고. 무조건 일단 기본 요금 내다가 어느 구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준변동비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특히 기본 요금 있는 거. 여러분들 집에 전기료 쓰든 안 쓰든 일단 기본 요금을 내요. 그 다음에 내가 쓴 만큼 많이 쓰면 좀 더 낸다고.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준고정비. 이게 준변동비가 아니라 준고정비. 잘못 나온 거야. 준고정비는 뭐냐면 일정 범위가 초과되면 들어가는 거. 구간별로 들어가는 거를 준고정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복사용지인데 이게 만약에 포장지라고 칩시다. 이 복사용지 한 장 갖고 내가 포장을 해. 포장을 해서 물건을 포장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갖고 보드마카를 포장해서 손님한테 팔고 싶은데
복사용지 한 장 갖고 보드마카를 10개를 포장할 수 있어. 그럼 보드마카가 5개면 포장지가 몇 개 필요해? 복사용지가 한 장 필요하죠. 7개라도 한 장, 10개라도 한 장이야. 근데 만약에 손님이 보드마카 11개 사간대. 그럼 복사용지가 몇 장이 필요해? 2장. 10개까지는 한 장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서부터 한 장이 더 필요해. 알겠습니까? 15개도 2장, 18개도 2장, 20개까지는 2장이야. 21개면 한 장이 또 필요해. 그런 걸 중고정비라고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이박스. 종이박스 안에다가 내가 물건 같은 거 넣는데 만약에 개수를 갖다 10개밖에 못 집어넣어. 근데 거래처에서 주문이 15개 들어왔다면 종이박스가 2개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갑니까? 예? 그런 거를 중고정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 내가 우리 회사에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물건을 밤새도록 생산해도 1000개 이상을 못 만들어. 1000개 이상을 못 만들어. 밤새도록 쳐해도. 근데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1300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밤새도록 만들어 1000개밖에 만드는데 300개를 이거를 더 만들어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포기해야 되나 고민 중이야. 300개를 더 만들려면 기계 하나를 더 사야 되겠지. 왜? 1000개밖에 못 만드는 게 하나 갖고. 1300개가 주문 들어왔다면 기계 한 대를 더 사. 갖고 그러면 1300개 만들 수 있지. 무슨 말인지 갑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들어왔으면 괜히 그거 300개 더 만들려고 기계 한 대 더 살려면 돈 아깝지. 근데 계속 주문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 야, 기계 한 대 더 살까? 그럼 2000개까지는 계속 풀로 생산할 수 있지.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원가에게 하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렇게 구간별로 들어가는 걸 준고정비라고 한다. 그래서 중고정비는요. 이렇게, 자, 일단 변동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변동비에는 아까 얘기했죠. 준변동비에는 전기료, 전화요금, 택시요금. 아까 설명했던 거죠. 됐나요? 중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가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또 기계장치 이렇게 추가로. 됐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게 준고정비예요. 됐나요? 중고정비에는 방금 얘기했죠. 포장용 박스. 종이박스. 종이박스에 물건을 10개씩 담을 수 있다면 15개라면 종이박스가 2개가 필요하고 22개라면 종이박스가 3개가 필요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중고정비라고 한다. 됐나요?